안녕하십니까 머니터 가족 여러분, 신한투자증권의 황희연 PB팀장입니다. 오늘은 강강루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아주 자주 만나고 뵙고 있고 요즘에 적중률이 아주 높은데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해야 되겠죠. 네. 의식주주 요즘에 잘 되세요? 네, 이제 한 달 열흘 네. 됐는데 벌써 이제 거의 이제 만 명 다 네. 다가가고 있어가지고 출발은 좀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많은 네.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. 머니톡 말고 또 거기서 또 다른 뭐 팁들이나 종목들을 또 풀어주신 게 있으시나요? 네, 거기서 이제 네. 이것저것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일부러 네, 그렇죠. 해죠. 왜냐면 이제 여러 일반 다수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네. 작은 거는 할 맞습니다. 필요가 없는 거고 네, 네.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큰 것만 봐도 일단 사실은 삼성전자 제가 이가 SK 하이닉스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네. 그것만 봐도 우리 코스피 시총의 3분의 1이에요. 맞습니다. 그러면 네. 됐죠. 뭐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것들 보면은 예. 제가 대충 이게 커버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 6, 70% 정도 돼요. 예. 뭐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그렇죠? 않습니까? 네, 뭐 코스닥 시총 한 20, 상위 한 2, 30개. 네. 그리고 뭐 코스닥 시총 한 10개. 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충분히 수익 낼 수 네. 있거나 또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번에 저랑 했을 때 살짝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주시긴 했습니다. 그때 저도 까치밥 기억나고요. 얘기했잖아요. 네, 까치밥 얘기하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. 공교롭게도 뭐 이제 셧다운 이야기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지난 주말간에 셧다운 이제 풀어져 갈 것 같다라는 뉴스가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고 원래 뭐 11월 말 예상인데 뭐 이번 주 중으로 해결될 것 같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. 그리고 버블론 이야기 항상 있었지만 뭐 빌미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.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 시장 네. 미국 장 네. 좀 일단은 현재 위치 좀 분석 그럴까요?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주에 뭐 우리 시장이 좀 제일 많이 얻어 터졌잖아요. 그쵸. 상당히 네. 맞을 때는 펀치가 좀 아프더라고요. 그쵸. 우리나라 항상 그렇죠. 네. 모든 사람이 좀 아팠는데 네.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많이 떨어진 거는 그 직전에 급하게 많이 올랐어. 올랐어. 그렇죠. 4,200을 뚫고 가는 그런 급등장을 연출했기 때문에 더 얻어 맞은 거 아니겠느냐. 네.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, 야, 환율이 너무 치솟는 거 아니야? 외국인들이 너무 팔아가지고 돈 들고 나가는 거 네. 아니야?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네. 외국인들이 급하게 파니까 이게 파는 게 말이죠. 우리 여름에 집중호우 내리면 어떻게 돼요? 물이 막 내려가지를 그렇죠. 못해가지고 막 네. 넘치잖아요. 네. 도로로 들어오고 뭐 침수도 되고 막 그런 국면이 있는데 지난주가 우리한테 그런 국면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네. 합니다. 이게 근데 1년에 몇 번씩 이런 일이 있어요. 그럼요. 우리가 당연하죠. 지나가서 네. 잊어서 그렇지 네. 지난 4월 달에도 그랬어요. 네. 더 심했어요. 더 심했죠, 사실은. 그때는. 네. 이번보다. 네. 근데 어쨌든 뭐 레버리지 정도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용장고 그래서 TV만 틀면 경제 TV도 그렇고 뭐 KBS 뉴스도 그렇고 신용장고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금액은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게 보지를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 시총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, 지금.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거의 지금 뭐 70% 전후로 지금 우리 종합지수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시총 그 정도 오른 거는 문제가 아니다. 네. 퍼센트로 보면요, 그냥 껌딱지예요. 맞습니다. 제자리에 네. 있어요. 네. 공매도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오늘 네. 체격이 커진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올라가는 네. 건 우리가 뭐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된다.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뭐 펀드들의 뭐가 문제가 있든지 네. 아니면 회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네. 따라서 좀 이렇게 한번 휘몰아친 거 그리고 네. 거기에 미국의 이제 금리 그러니까 이제 단기물이 잠깐 위로 고개를 틀면서 미국 달러 지수도 이제 100을 잠깐 넘어갔다 왔잖아요. 네. 다시 99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뭐 히컵 네. 뭐 이런 딸꾹질 뭐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네. 나중에 차트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 이동 평균 뭐 중기 이동 평균 이렇게 있는데 중기 이동 평균에 딱 와서 금요일에 이제 잠깐 내렸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제가 볼 때는 뭐 위로는 몰라도 당분간은 옆으로 가는 좁은 박스 장세 네.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연말로 가면서는 조금 또 좋게 봐줄 수가 있겠다. 주말에도 우리 뭐 또 배당 분리과세 얘기도 네. 있고 최저 배당 세율 얘기도 맞습니다. 25%로 이제 가겠다 뭐 네.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곧 이제 3차 상법 개정도 있고 하니까 오늘도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는 그걸 어제 찍었습니다만은 금융지주나 뭐 이런 데가 뭐 지금
지난 금요일, 맞습니다. 지난 목요일도 괜찮았고 오늘까지도 괜찮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아주 좋은. 상당히 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시장은 조금 지수 때는 좀 횡보도 매기하시는 것 같습니다. 최근 뭐 코스닥도 좀 분석하시나요? 코스닥은 근데 네. 이제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좀 그렇고 제일 네. 위에가 이제 뭐 알테오젠부터 그렇죠.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네. 많잖아요. 근데 그쪽은 이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나 네, 뭐 모멘텀. 라이센스 아웃에 네.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이쪽하고는 좀 다르죠. 결이 좀 다르다. 네, 근데 네.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뭐 혹시라도 알테오젠이 이쪽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임팩트가 있겠느냐. 저는 이제 항상 여기 와서 얘기할 때나 뭐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나 항상 ROE라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. 네. 기업들이 뭐 이익을 많이 벌어내야 되니까 네. 말이죠. 네네네. 근데 그 ROE라는 게 사실은 알테오젠 같은 큰 이제 시가총액 그 바이오 회사가 넘어오게 된다면은 ROE가 어떻게 될까요? 훼손이 돼요. 그렇죠. 아, 그렇죠, 그렇죠. PBR은 어떻게 될까요? 또 그것도 그러네요. 당연히 급등하게 높아지고, 돼요. 네. 당연히 높아지고. 그럼 우리가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프리미엄이 네. 더 비싸게 보여지는 국면이 있을 수가 있겠다. 이제 네. 알테오젠 뭐 내년 정도에 이전 상장이 될 수도 있겠고 언제 될지는 아직 네.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교란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.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영원히 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에 네.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프리미엄이 엄청난 프리미엄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ROE에 걸맞는 그 정도의 프리미엄. 네. 그러니까 포워드 PBR로 보면 1.3에서 한 1.3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프리미엄. 왜냐하면 ROE라는 게 지금 내년 거 한 11.5% 그리고 후년 거 11.6%를 지금 컨센서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에 기준해서 볼 때는 충분히 뭐 포워드 PBR 기준으로 1.30에서 1.35 이 정도까지는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3천 저는 다른 방송 가서도 지난주에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지수가 뭐 출렁출렁은 하고 이제 공포감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지만 3,900 정도는 하방 지지가 될 겁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뭐 한 몇 달 전에 나왔을 때의 네. 그 전체 컨센서스의 ROE하고 네. 지금의 ROE가 완전 동네가 다르죠. 달라졌어요. 다르죠. 그때는 내년 거에 대해서 9.5% 후년에 9.75%밖에 상정을 안 했던 ROE고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11.5% 후년에 11.6%를 상정하는 ROE가 됐어요. 네.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한 20% 그렇죠. 넘게 이렇게 네. 올라와 있는 네.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한 3,300, 3,500 뭐 네. 이런 느낌으로 상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3,900선이면은 거의 뭐 베이스 케이스 정도 예전으로 우리가 작년에 생각할 때 한 2,900, 3,000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3,900선은 지켜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외국인의 급한 이런 매도세가 네. 진정이 곧 될 거다. 그리고 거다. 또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던 게 우리가 매도 클라이막스에 지금 그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네. 했어요. 근데 마침내 네.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. 네.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는 무슨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냐면 현물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잖아요. 선물 쪽을 봐야 됩니다. 네. 근데 선물 오늘 아침에 보니까 3,000계약 넘게 지금 그렇죠. 순매수로 도른 것 네. 같아요. 지난 한 열흘 동안 상당히 선물 쪽을 누적 순매도로 잔량을 쌓아놨던 외국인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슬 돌려고 한다. 그래서 장이 다시 되틀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판 그런 국면은 이제 조금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럼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선물 쪽에서 좀 먼저 들어오면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. 그렇죠.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3분의 1 그렇죠.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 상향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매주 제가 이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대비해가지고 또 추정치가 올라갔더라고요. 네. 그것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계속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아직 끝나지가 않은데 벌써 하차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죠. 거죠. 네. 그리고 지금 사실은 AI에 대한 투자가 뭐 좀 많이 되고 있고 네. 비성장
비정상적으로 많이 되고 네.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26년에 지금 AI에 대한 캐펙스를 줄이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바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뭐 인재 AI의 혁명, 레볼루션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더 가봐야 한다. 이게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는. 근데 과연 이게 AI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직 우리가 구체화된 거는 없죠.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느니 지금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앞에는 사실은 뭐 GPU도 있고 뭐 NP도 있고 하는 건데 우리가 D램의 중요성을 뭐 생각 안 하고 옛날같이 그냥 D램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한테 파는 이런 느낌으로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깐부 치킨 먹으면서 네. 깐부 어깨동무 하는 거 보세요. 네. 내가 볼 때는 뭐 장사하러 온 것도 좀 있지만 네. D램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. D램 만드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? 맞습니다. 중국 빼면 3군데밖에 없는데 네. 우리나라가 2군데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데가 HBM 시장에서 아주 여리한 위치로 그쵸. 시장 포지션이 내려갔었는데 네. 이제 HBM4 쪽에서 뭐 지금 네. 괜찮다라는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나오고 있잖아요. 있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? 우리가 그렇게 굼뜨다고 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요. 깜짝 놀랄 만한 오늘 얘기를 할까요? 하이닉스보다 더 높게 나와요. 괴리율이. 거의 네. 지금 어제 많이 빠진- 종가 네. 기준으로 지금 목표 주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제가 수치를 보니까 37%가 나오고 네. SK 하이닉스는 전일 종가 대비 겨우 19% 네. 내외밖에 안 됩니다. 네.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보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님 급하게 많이 올렸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더 얻어맞았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시 돌아 세우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일단은 뭐 조금 톤은 다운돼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여전히 우상향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이 사실 지난주에 결국은 뭐 주가가 밀리니까 톤 다운됐다라는 느낌이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.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대형 기술주들이 좀 쉽지 않은 모습들입니다. 이게 아직은 AI 버블론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셧다운 우려로 빠진 건지 약간 두 개가 애매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에 셧다운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미국도 지금 사실 과매도 국면이니까 좀 올라온다고 하면 한국 시장도 올라올 거라 보십니까? 다음 주로 저는 이제 되면 셧다운 같은 것 때문에 바뀔까요? 오히려 네.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죠. 줄어드는 아, 느낌이었잖아요. 네. 근데 네네. 셔다운을 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게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빌미를 더 좋다.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해 네. 봅니다. 그래서 네.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뭐 아까 나스닥 얘기했습니다만은 네. 뭐 일단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지 않겠느냐 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이번 주가 좀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.